자, 이런 식으로 미상 임차인 또 가상 임차인은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낼 수 있는 이런 자료를 그쵸?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제 추측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입찰하고 싶다면은 조금 더 조사하시고 꼭 오늘은 그 미상 임차인 관련해서 오늘 낮에 그 좀 뭐랄까 질문이랄까요? 그런 물건 중에 하나 오늘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볼 만한 물건인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미상 임차인 우리가 잘만 파악하면 돈이 된다. 그렇지만 잘못 우리가 모르고 도전했을 때는 그쵸? 돈이 되는 게 아니라 독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는 어떤 미상 임차인인지 우리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물건 번호는 24타경에 81087입니다. 일단은 여기 대학역 있는 문차인이라고 되어 있고 경기도 동두천 생현동에 있는 동두천 센트레빌 아파트입니다. 대지권이 14고 건물 면적은 84제곱이네요. 25 국민평형 아파트입니다. 일단 3억 7천에 감정가 시작했고 지금 30% 차감된 2억 6,460만 원에 1월 9일 날 진행하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대학역이 있는 임차이니까는 우리가 한번 권리 분석을 한번 해 봐야 되겠죠? 일단은 내려가기 전에 20년 11월식이니까는 거의 준신축급의 아파트다. 그리고 21층 중에 20층이니까는 괜찮은 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지금 임차인이 있는데 말소 기준 권리는 22년 2월 24일이고 이분은 전 땡땡분은 20년 12월 3일 그러면은 이분이 대항력이 있겠죠. 자, 대항력이 있는데 그쵸? 확정과 배당을 하지 않고 보증금도 미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걸까요? 자, 첫 번째 진짜 그렇죠? 계약서가 없어가지고 신청을 안 한 분이 있고 두 번째 어 의도적으로 할까요? 일부러 신청을 안 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계약서가 있는데 안 했고 두 번째는 일부러 안 했다라고 일단은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느 게 정답에 가까울지는 한번 계속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자, 쭉 내려서 건물 등기를 봤는데 자, 여기 지금 소유권이 심땡땡 분이 있고 자, 이분이 지금 건전한 설정을 하셨네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2월 24일이고 여기 지금 오로 돼 있긴 하는데 이게 아마 OBS 저축은행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 무슨 저축은행은 자, 금융권 중에서도 1금융 있고 2금융 있고 3금융이 있습니다. 첫 번째 1금융은 뭐 신한, 우리, 국민 이런 은행이겠죠. 자, 두 번째 2금융은 우리가 잘 아는 수협, 신협, 뭐 새마을, 뭐 단위농협 이 정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슨 OK 저축은행인가 뭐 OBS 저축은행 무슨 저축 상호은행이 3금융인데 일반적으로 1, 2금융은 이렇게 쉽게 해서 선순위가 있는 그렇죠? 선순위가 있는 임차인이 있을 때 거의 그렇죠? 거의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 같은 경우 저축은행일 때는 가끔은 10% 20%는 대출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대항력이 근저당 설정했기 때문에 3금융인 OBS 저축은행이 근저당을 설정해주기 때문에 임차인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저축은행에서도 2억 8,800이라는 돈을 설정해서 대출해 줄 만큼 그렇죠. 약간 좀 멍청하지는 않겠죠. 자, 뭐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임차인이 실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만약에
보증금이 얼마 정도 있는지를 모르니까 섣불리 입찰을 못하는 거겠죠. 자, 계속 한번 문제의 퍼즐을 맞춰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해줬는데 임차인이 있을지 없을지는 계속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보시고 나서 매각 물건 명세서를 한번 보세요. 자, 매각 물건 명세서에도 대항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밑에 대항력이 있으니까 그렇죠? 매수인은 임차인의 그쵸 보증금을 우리가 다 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 내용도 없다라고 보시면은 진짜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자, 두 번째 세대 알람을 했을 때 지금 전 상희씨란 분이 유조 20년 13일 날 돼 있기 때문에 자 전입은 이분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대항력이 있는 게 맞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대항력이 있어 그러니까 이 전입을 했다 그러면은 자 이분의 지금 세대 열람이 있다라는 거는 혹 우리가 소유주 주소가 지금 이 경매 물건이 나온 주소 같다라고 보면은 아무래도 그쵸 지인이라든가 아는 분일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은 소유자가 처음에 매물을 살 때는 주소가 다릅니다. 하지만은 소유주가 이 집으로 이사 오거나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은 주소가 바뀌겠죠. 자, 우리 한번 소유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소유주를 봤더니 자, 김일순이시고 이분이 지금 주소가 다르다. 그렇죠? 최종본도 보시면은 주소가 1405고 여기 2006호입니다. 아하. 자, 그렇다면은 퍼즐이 하나씩 맞춰집니다. 뭐가 맞췄냐? 이분 진짜 임차인일 수도 있겠다. 그쵸? 근데 왜 OK 저축은행에서는 대출을 해줬을까? 이런 의문도 좀 자꾸 매미 돌죠.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자, 이분이 20년 12월 3일 날 전입을 하셨다면은 이분도 계약을 했을 거고 계약을 했다면은 우리 국토실거래 그쵸 국토실거래에 아마 전세면 전세가 계약이 됐겠죠. 그러면은 국토실거래 와서 그때 당시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이게 20년 12월 3일이니까 한두 달 전에 계약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글로 가기 전에 몇 가지 외워야 될 게 여기는 현재 지금 20층입니다. 20층 여기는 안 나오는데 자 뭘로 확인할 수 있느냐? 저기 보시면은 현재 20층으로 되어 있죠. 20층으로 되어 있고 103동에 20층으로 되어 있고 면적은 84.8137입니다. 그래서 면적하고 층수는 우리가 외워야지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국토실거래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가서 지금 여기 센터로 되어 있고 전월세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 밑으로 내린 다음에 면적을 해야 돼요. 면적이 84.328 맞고 자 그렇다면은 20년 12월 달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22년이니까 뒤로 가서 여기도 22년 12월 30이니까 좀 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왔어요. 20년 12월 그리고 10월 하고 11월하고 시작했는데 18층, 18층, 16층. 근데 여기 보시면은 9월 달 정도에 20층이 계약이 된 게 있네요. 오호. 자, 그렇다면은 9월 달에 9월 말에 계약을 하고 12월 달에 들어올 확률이 있겠죠. 왜냐면은 우리가 한 2개월 전이나 진짜 길게는 3개월 전에 먼저 전세를 계약하고 들어오니까 평균적으로 2개월이지만은 자 그렇다면 12월 3일날 들어왔다? 그러면은 11월, 10월까지 맞아요. 근데 9월 28일은 거의 근사치에 저희가 봤을 때는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면 이분은 지금 2억 5천에 전세로 살고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가능성이 있네 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 결과 사실 이 물건이 지금 두 개가 나왔어요. 사실은 두 개가. 자, 그렇다는 거는 이분의 지금 부동산이 둘 다 지금 경매 진행 중이라는 거죠. 자, 첫 번째 거는 저희가 지금 봤던 물건이고, 자, 두 번째 거를
제가 잠깐 같이 봤더니, 자, 이분이 지금 또 이렇게 경매 인근에 지금 지행동 동양 N파크라고 인근에 또 비슷한 물건의 아파트가 경매에 같이 나왔습니다. 자, 똑같이 지금 소유자도 같고 금액은 2억 6천인데 이렇게 70% 다운돼가지고 1억 9천 나왔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은행 설정을 우리 은행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말소기준 권리가 되고 이분은 소유자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물건 대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진짜 주소가 여기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제가 등기부등본을 들어가 봤는데 진짜 이분의 지금 주소는 그쵸? 맞죠? 여기 지금 1405고 이것도 1405다. 자, 그렇다면 이분은 아까 그 집에는 실제 거주하지 않고 이 집에 거주하고 임차를 놓을 수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자, 그렇다는 거는 이 물건에 지금 여기 임차인의 전 땡땡 분이 있었는데 이 분의 임차인이 확실히 맞을 수 있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자, 뭘로 봐서 그러냐면은 지금 이 소유자의 주소가 여기 아닌 게 확실해졌고 두 번째 이 분의 국토실거래가 9월 28일 날 20층에 찍혔다. 자, 이분이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왠지 한 2달 정도의 그런 간격이 봤을 때는 이분이 맞을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물론 좀 의심 안 가는 거는 이 여기 OBS 저축은행인가 여기서 돈을 빌려줬다는 게 의심 안 가지만 가끔 이 사람들은 이 은행 3금융은 돈이 되면은 임차인이 있어도 돈을 빌려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걸 제가 왜 빌려줬나 했더니 이 여기 OK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여기 말고도 앞에 지금 또 하나 더 나왔다 그랬죠. 경매 요게 여기에서도 이렇게 대출을 해주고 있더라.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또 해주고 여기에서 혹시 못 받을까봐 이쪽도 같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 추측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물건은 제가 봤을 때는 입찰을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고, 내가 이제 한번 입찰을 해보겠다라고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OK비스저축은행에 전화를 하셔서, 그쵸? 지금 여기 임차인이 있는지 아닌지를 꼭 확인하시고 입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용이 다소 길긴 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미당 임차인 또 가상 임차인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낼 수 있는 이런 자료를 그쵸?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제 추측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입찰하고 싶다면은 조금 더 조사하시고 꼭 OBS 저축은행에 꼭 우리가 전화든 직접 가서든 확인하셔가지고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하고 입찰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또 이렇게 답을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벌써 주말입니다. 오늘 또 밤에 눈이 온다고 하고 내일 또 눈길 조심하시고 저는 또 다음 주에 좀 더 좋은 물건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교육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위에 보시면은 그쵸? 상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상담 전화번호 전화하셔가지고 교육 문의하시면 저희가 지금 100% 낙찰반하고 공매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실제 전화해 주시면 좋고 전화 못하신 분은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상담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경매 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